마음도 삭은 채 길을 잃은 물들은 얼마나 많은가. 그러나 다시 제 모습으로 돌아오는 물을 보라. 흐린 것들까지 흐리지 않게 만들어 데리고 가는 물을 보라. 결국 다시 맑아지며 먼 길을 가지 않는가. 때 묻은 많은 것들과 함께 섞여 흐르지만 본래의 제 심성을 다 이지러뜨리지 않으며 제 얼굴, 제 마음을 잃지 않으며 멀리 가는 물이 있지 않는가. 저희 집 옆에 계곡이 있어요. 물이 흘러요. 아주 맑은 물이 흘러요. 금강의 여러 발원지 중에 작은 발원지 중에 하나예요. 거기 시작하는 물은 참 맑은 물이에요. 그런데 동네를 지나고 또 마을을 지나서 이렇게 가는 물을 보면은 마을에서 버린 물, 이런 물들과 섞이면서 흐려지고 더러워지고 또 거기 그냥 고여서 썩는 그런 물들도 있어요. 그런데 또 더 멀리 같이 따라가 보면 흐린 것들까지 맑게 만들어 드리고 가는 물도 있어요. 그래서 바다까지 간단 말이에요. 우리도 살다 보면 우리가 맑은 마음 또 깨끗한 그런 정신을 가지고 산다고 하지만 살다 보면 흐린 물과도 만나야 되고 또 살다 보면은 어떤 것들과 또 타협하기도 해야 되고 또 할 수 없이 받아들여야 할 것들도 있고 그러면서 우리가 내가 이렇게 살면 안 되는데라는 생각을 하면서 사는 그런 날들도 얼마나 많습니까? 그러나 만약에 할 수 있다면 흐린 것들까지 다시 맑게 만들어 드리고 가는 그런 물처럼 살 수 있다면 얼마나 좋을까 하는 생각을 하는 거예요. 물론 세상에는 흐린 물도 있고 맑은 물도 있고 또 흐린 물과 같은 사람도 있고 맑은 물과 같은 사람도 있고 흐린 물과 같은 삶도 있고 맑은 물과 같은 삶도 있어요. 그것들이 섞여 있는 거죠. 탁구 같은 삶이 있는가 하면 마주니 같은 삶도 있어요. 그렇죠? 네. 작가는 왜 두 인물을 비교하면서 자꾸만 탁구 편을 들을까요? 현실은 마주니처럼 좋은 부모, 또 많이 지원해 줄 수 있는 물질적인 토대가 있는 사람, 스펙을 많이 쌓은 사람, 그런 사람이 현실적으로는 성공하고 많은 걸 누리고 많은 걸 가지고 있어요. 근데 그런 사람이 더 가지려고 그러죠. 더 이기려고 그러고 더 채우려고 그래요. 그렇죠? 그리고 세상에는 그런 사람들이 주류예요. 그런데 왜 사람들은 자꾸만 그렇지 못한, 가진 것도 없고 잘난 것도 없고 제대로 배우지도 못한 탁구 쪽으로 심정적으로 자꾸 응원할까요? 착한 사람이 잘 되는 걸 보고 싶은 거예요. 세상은 그렇지 않은 사람들이 더 많은 힘을 갖고 있다는 거 알아요. 그런 사람들이 성공하고 그런 사람들이 돈이 더 많고 권력도 가지고 있고 그렇다는 거 알아요. 그러나 우리 주위에서 누군가 착하고 그리고 열심히 바르게 살아가 보려고 애를 쓰면서 온갖 고생을 하는 사람들이 성공했으면 하는 바람이 있는 거죠. 그런 갈망 때문에 시청률이 50%까지 가는 거죠. 시청률이 아주 높았던 프로그램은 대개의 경우 주인공들이 고난과 어려움을 겪다가 그러다 결국 그 사람이 성공하고 그 사람이 잘 되는 것을 지켜본 드라마들, 그런 드라마들이 시청률이 굉장히 높은 거죠. 아주 평범하고 진부한 주제들이에요. 그렇죠? 그런 주제들에 사람들이 공감하는 거예요. 현실이 그렇지 못하기 때문에 그런 사람들이 성공하는 것을 영상을 통해서, 드라마를 통해서, 문학작품을 통해서 보고 싶어 하는 거죠. 이런 소망들을 가지고 있어요. 이것을 문학 용어로는 소망적 사고, wishful thinking, 소망적 사고라고 그래요. 그런 바램들을 가지고 있는 것들을 문학이, 영화가, 드라마가 채워주는 거죠. 이 세상에 가장 배부른 빵을 만들어 보라고 했다가 재미있는 빵을 만들어 보라고 했다가 아니다. 세상에 가장 중요한 것은 행복한 빵이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런 과정을 통해서 던지는 메시지가 있었다고 저는 생각해요. 우리 모두는 배고픔을 해결하기 위해서 애를 쓰고 살고 그러지만 그러나 우리가 하는 일이 재밌어야죠. 이것이 빵을 만드는 일이든 아니면 매일같이 똑같은 사람을 만나서 반복하는 말을 계속 해야 하는 그런 단순하고 힘들고 어려운 직업이든 어떤 직업이든 우리가 하는 일이 재밌어야 하는 거죠. 그리고 우리가 하는 일이 나아가서는 의미 있고 가치 있는 일이어야 하는 거죠. 의미 있고 가치 있어야만 행복한 거죠. 거기서 던지는 그런 메시지가 있어서 사람들은 거기에 몰입했던 거라고 저는 봐요. 그리고 그 주인공이 다만 너무 선하고 너무 좋은 인물로만 만들어져 있는 것이 약점이기도 하지요. 그래서 그 사람을 만나면 다 착해져요.
그렇죠? 탁구를 만나면 다 착해져요? 심지어 조폭까지도 눈물 흘리면서 변화돼요. 너무 과장됐죠? 그러나 착한 사람이 잘 되는 모습을 보고 싶어 하는 거죠. 흐린 것들까지 맑게 만들어 드리려고 하는 물처럼 그렇게 살고자 하는 그런 모습을 보고 싶은 거예요. 저도 그 멀리 가는 물이란 시를 통해서 그 얘기를 하고 싶었어요. 세상에는 흐린 물이 더 많고 또 흐린 삶이 더 많지만 그러나 따지고 보면은 사람들은 맑은 물이 세상을 더 맑고 깨끗하게 할 거라는 바람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 훨씬 더 많다는 거죠. 착한 생각을 갖고 착하게 살아가는 사람들이 더 많고 착하게 살아가는 사람이 잘 되길 바라는 마음이 더 많다는 거죠. 우리도 강물 한 줄기에서 꽃 한 송이에서 나무 한 그루에서 배울 것이 많다는 생각을 하고 그래서 그런 것들을 사소하게 보지 않고 눈여겨보는 그런 버릇을 가지고 있고 그런 직업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에요. 그런 사람들이 쓰는 것이 시예요. 그런 것이 시라는 생각을 하고 그리고 시가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삶의 지혜, 아름다운 지혜가 많다는 생각을 하고 시를 조금만 더 가까이 하고 또 사랑해 주시고 눈여겨보아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오늘 제 얘기를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우리에게 이렇게 지혜를 줄 수 있는 아름다운 시들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특히 마지막에 낭송해 주신 멀리 가는 물, 정말 자연 현상을 통해서 우리가 삶의 이치를 또 깨달을 수 있는 그런 시가 아니었나 싶은데요. 이런 사소한 자연 현상이라든지 사소한 일상에서도 삶의 가치라든지 이런 삶의 이치를 발견해내기 위해서는 많은 관심이 필요할 것 같거든요. 이런 관심 그리고 관찰력 어떻게 키울 수 있을까요? 사소한 것이 사소한 게 아니다라고 생각하는 그런 생각의 변화에서부터 출발을 하는데요. 네. 가다 보면 정말 꽃 한 송이 아름답거든요. 근데 쳐다볼 수 없어요. 바빠서. 일이 많아서. 근데 잠깐만 걸음을 멈춰보세요. 인디안들은요, 말을 타고 전속력으로 달려가다가 탁 멈추고 뒤로 확 돌아다본답니다. 왜? 혹시 내 영혼이 못 쫓아왔을까봐. 멋있네요. 내가 너무 빨리 달려가서 내 영혼이 못 쫓아왔을까봐 확 돌아다본다는 거죠. 그것에서 아름다움을 조금씩 느끼려고 하는 데가 출발이라고 생각합니다. 꽃 참 예쁘네? 앞에 있는 사람들, 참 얼굴이 참 환하네? 이렇게 사람이든 사물이든 잠시 쳐다보고 그리고 생각하는 그런 여유에서부터 시작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네, 정말 말씀하신 것처럼 이렇게 잠깐 멈춰서면은 잠깐 시간을 내면은 많은 여유를 느낄 수 있고 많은 깨달음을 얻을 수가 있는데 그게 참 안 되는 것 같습니다. 다음 시간에는 어떤 이야기 해주실 예정인가요? 역시 시가 가르쳐주는 아름다운 지혜를 한 시간 더 네.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네, 다음 이 시간도 또 여유로운 시간, 우리에게 기쁨을 주는 시간 기대를 해보겠습니다. 도종환 시인과 함께한 TV평생대학 오늘 시간은 여기서 마치겠고요. 내일 이 시간에 다시 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